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하시고 지금 바쁘신데 한번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뭐 여기저기 막 험한 소리 많이 들으셨던데. 이번 주 우리가 그 8월 10일부터 네. 세상이 바뀌었고 제가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8월 10일 날 완전히 반대 세상이 됐어요. 반대 세상이. 예,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파생 시장에서 나왔고 걔네들이 파생 쪽에서 미결제를 40개 늘리면서 그냥 엎어버리는데 그 계기가 완전히 그 북방의 통신선 끊는 시점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통신선? 그때 다시 뭐 전화 연결한다더니. 전화 연결이 끈 8월 10일 날 불통보를 했죠.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예. 아니 그 전에 그러면 다시 뭐 연락 7월 27일 날 열었고 8월 27일 날 끊은 거죠. 8월 27일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끊었다고요? 예. 근데 요번 지금 테이퍼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공격은 전 테이퍼링 시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북한 문제를 갖고 풀이하기에는 전 세계가 같이 빠지잖아요. 전 세계는 테이퍼링이 전체적인 그 글로벌 마켓에 연결된 펀드가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공격하는 애들이 블랙록과 홍콩 쪽이거든요. 몇 주 전에 저기 대만 그때 한번 한따까리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슬쩍 한번 건드리다가 이렇게 돌아서고 한국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냥 안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환율 튀는 게 지금 8월 10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요게 제가 순서를 딱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매듭의 줄이 네. 경로 의존성이 우리가 테이퍼링을 보시는데 네. 지금 공격은 블랙록이 EWY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EWY? 예, 블랙록이 운영하는 우리 한국의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삼성전자가 거의 한 28%, 30% 갖고 있고 그거를 지금 죽여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홍콩 라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감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냥 목요일 날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한번 보시죠. 어제? 예. 예. 어저께 그 테이퍼링 그 깨파락을 그 미국 시장 급락해갖고 예. 깨파락을 했는데 요때는 그 파생 시장에서 400군 오고 까꾸로 그제로 깨파락을 올렸습니다. 10시까지는요. 네. 근데 10시에 이 속보가 딱 뜬 겁니다. 10시에. 가다에서 북조선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동해상에 경보 발령을 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거 쏜 것도 아니고 발사 준비라는데, 그리고 저 북한 뭐 미사일 쏜 거 갖고 우리가 뭐 자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펀드를 죽이니까 영향이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전 뉴스가 나왔는지도 몰랐네. 예.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저거 잘 보시죠. $1 보면 그 모니터 쫙 해서 이 예. 분 단위로 딱 해서 속보 따라락 뜨는 예, 것들.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홍콩이나 이렇게 보면 분 단위로 해서 이거를 그냥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나라 신문이 11시에 받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환율 움직임 보세요. 환율이 이때는 오히려 테이퍼링 해갖고 1174원에서 1171원으로 오히려 떨어지고 선물은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요때 요 봉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을 딱 10시 반에 네. 그 뉴스 딱 받아주면서 이게 환율이 1180원 79원까지 팍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30분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냥 시장에 그냥 한번 또 다시 퉁 빠지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통보한 겁니다. 북한이 한 거 아니라. 그래서 장 끝나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냐면 이날 위클리 옵션 날 저 나중에 정정 보도할 생각까지 하면서 저렇게 뉴스 띄워서 장난질을 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현상이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애들한테 그 계기가 된 거죠. 지금 8월 10일이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하늘길이 잘 열릴 것 같다라는 느낌에 그때가 8월 5일 날
우리가 전번에 제가 함주 쉬니까 그때 이제 북방에 관련된 현대로템, 현대건설하고 네. IT종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5일까지가 이제 외국인도 매수해주고 딱 올랐는데 예.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8월 10일 날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요 날입니다. 환율요? 예, 환율. 직전 그 홍콩 공격했을 때가 7월 27일, 8일. 예, 예. 그러고 나서 꺾였죠. 예. 요게 8월 5일, 6일이에요. 예. 1140원. 여기서 이제 내려왔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든지 이렇게 되면 잘 풀릴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남북 관련된 전기통화 불통되면서 환율이 이 홍콩 그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면서 제가 여기서 제일 나쁜 게 20, 30원 치고 나가면 용 빼는 재주 없다 그러는 이게 이제 맞고 가는 요 자리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근데 저 대표님, 제가 요새 뭐 북한 뉴스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서 저기서 저 통화 불통의 의미가 뭡니까? 자들이 또 저 전화선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정부가 가서 이제 대화하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두 보내고 막 준비 되게 따다닥 했던 때에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김여정 뉴스 나오고 막 난리치고 그런 걸 못 보셨습니까? 아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북한 뉴스 뭐 관심 끄는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근데 우리 그 블랙로 아시아 쪽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은 이때 보세요. 제가 그때 환율 여기서 이제 청산 들어가서 이때부터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요 날 25만 3천 개가 하루에 10,000 개를 증가시키면서 죽여버린 겁니다. 미결제가. 아, 예, 예. 여기서 이제 하늘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이 블랙록이 ELW 때리고 선물 미결제 늘리면서 팍 죽여갖고 그때 이제 또 CLA 홍콩 애들 그 리포트 내고 막 내고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맞다. 저때 또 CLSA가 또 숟가락 얹었죠. 예. 모간 스탠리가 먼저 하고 CLSA가 또 한 번 나왔죠. 근데 지금 그놈들이 SK 하이닉스 삽니다. 하이닉스 사고 있다고요? 예, 삽니다. 자, 저 양아치 짓거리는 아유. 그러니까 여기가 초기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포지션이 청산돼야 돼요. 예. 이 시발점이. 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나왔냐면 보시면 만기일 날 어제 오늘 코스로 10일부터 13일 날 그 외국인들 삼성전자 때리는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오는 겁니다. 2천만 주, 3천만 주 이렇게. 예. 그게 그냥 네이키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ETF를 통째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EM도 같이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거면 EM 1, 2등이 이게 텐세트 알리바바 죽이면 홍콩이 예. 또 박살나는 거. 예. 그러니까 홍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공격인데 이 주 움직이는 펀드 주체가 블랙록입니다. 야들 어디까지 뺄 작정인가요? 그래서 26일까지 보려고 그럽니다. 이달 26일? 예. 한미연합훈련 이달 26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 이벤트가 딱 걸려요. 뭐죠? 잭슨홀 있지. 잭슨홀 시작하고 그리고 금통이 있고 한미연합훈련이 정식으로 끝나는 날이고. 끝나는 날. 예. 지금 뭐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휘부 훈련하고 있습니다. 뭔 훈련을? 지휘부 훈련.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는 요번에 이제 기동훈련은 좀 축소시켰어요. 사람들이. 훈련이면 그래도 하이바 쓰고 나가갖고 그래도 땀 좀 흘려야지.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훈련을? 그러니까 지금 지휘부에서 합니다. 모니터. 아, 예. 근데 옛날에 그 한미연합훈련 말고 팀 스프리트 훈련. 예. 옛날에 뭐 미군 장교들을 뭐 훈련 내내 워커도 안 벗고 잔다는 거. 예, 그 근데 시절.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팀 스프리트 때 비행기 때문에 북한도 고대로 6대 때문에 6대 뛰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언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걔네들 에너지를 보면 예. 그냥 핵 단추 누른다 뭐 탄 그것만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26일까지 요번 환율이 여기에 대한 결정적으로 영향을 아까 환율 전문가 계시는 분들 저도 들어봤는데 뭐 테이퍼링 여러 가지 어떤 그 펀더멘텀은 저는 내일 성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북한 대표부 이분이거든요. 네, 성김. 네. 이분 올 때 북한이 동해에다 미사일 쏘면 1200 치고 나갑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올 때 하나 이렇게 그 불꽃놀이 하면은 하려면 걔네들 꼭 그런 그런 날 꼭 거리를 하거든요. 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1,200원까지 튀느냐는 저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요 코스에 요번 파동이 그러니까 파생을 하다 보면 제가 양매수를 걸어보잖아요. 예. 요번에 목요일 날에는 2,000%가 나더라고요. 이게 금년 최초입니다. 네. 그 양매수 해갖고 많이 나봤자 한쪽은 휴지돼도 한쪽은 300이, 400이 그동안은 최고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위클리나 한 100에서 200만 원 양쪽 걸어 넣어보고 시험을 해봐요. 예, 예. 그런데 요번에 그 목요일 날 이 수치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이 속도가. 저 콜옵션입니까? 아, 풋옵션.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걸 모르시는 분은 뭐냐면 2만 원짜리가 70만 원을 1시간 만에 그냥 해버려버린 겁니다. 막판에.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선물을 한쪽 죽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 이때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이 후보가 남북 정상화도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평화 통일 보자. 그런데 결론은 우리 쪽 중심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불확실성이 더 증가되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것들이 컨트리 리스크로 우리는 모든 집중이 $1가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변동성을 우리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벤트 드라이브로 저는 그래서 26일과 오늘 밤이 이제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아닙니까? 네. 요 사이에 그러네요. 이제 요 사이에 월화수목 이 4일이 이번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1 이게 1,200원을 치고 나가냐 아니면 1,100 오늘 83원인가 거기까지 예, 그랬죠. 요게 역V자 해서 다시 이 7월 이 고점 이게 1,157원입니다. 예. 이거를 역V자를 깨고 내려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홍콩하고 EM하고 EW를 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텐센트, 알리바바, MSCI, 삼성전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격하면 홍콩 지수는 동반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멈춰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 공격을 극단적으로 계속 밀고 갈지, 이제 다시 청산하고 이제 회전시킬지가 저는 26일을 그래서 디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26일.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는 짚어지는 게 지금 일단 62원 열린 다음에는 88원이고 88원 다음에는 1213원 근방인데 이게 또 80원대에서 건들거리는 환율보다 이게 1200원을 위로 슬쩍 올라가면은 이게 또 환율이 증시에다가 또 공포감을 줘가지고 기어이 또 바닥에 던지게 만드는 그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잡고 네. 이제는 삼성전자 SK는 저는 크게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질 칼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지난주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삼바 사놓은 거, KT 사놓은 것들은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냥 SK한테 삼성전자. 근데 지금 더 꼬리 흔들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오히려 건설이나 그동안에 주변 주식들 이제 개인들의 뭐라 그럴까 체감 지수는 오히려 그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가 더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주변 종목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만 이건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그런데 이제 주변 주식들마저도 흔들리고 막 급락을 하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 보면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나 그 백신 관련된 딱 몇 가지만 딱 집중해서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만 움직이게 하고 다른 것들 그냥 우죽순으로 그냥 우수수. 그것도 적은 거래량이 터지게끔 만드니까. 거래량 막대기 보면 허무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공포 사이클이죠. 그리고 이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갖다 얘기해서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저거는 손절이 몰렸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저 손절 끄집어내려고 누가
예. 예, 삼성전자 그래프도 예, 이런 속도인가 하면은 예. 가까이에서 지금 이엘더 블랙록이 매일 아침에 딱 보고 중국 시장 딱 시장 전후해 갖고 바스켓 매도를 그냥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4일 전부터는 그 CLS 관련돼서 홍콩 쪽 애들 이렇게 쭉 그 뒤져보고 이제 그쪽 라인 애들하고 좀 통해보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사요. 지금 한 200만 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SK하이닉스는 10만 원대 아래에서는 마치 작년도 8월 달하고 비슷해요. 작년 8월. 예. 작년 8월에 기억나세요? 그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 역할이 그때는 시젠, 수젠텍, PCL 같은 종목. 그러니까 뭐 가까이에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반 다음에 다시 반등 줬다가 하이닉스는 SK는 9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막 공포를 주고 네. 이것도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예.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진단 키트 관련된 4인방, PCL, 시젠이 그때 30만 원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옆에 가면 크게 다친다라고 그때 이 한국경제 방송 때 이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롱숏이 될 거다. 그때 진짜 전략 그 시간에 얘기한 게인데 요새는 지금 그 분위기가 똑같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바가 그 모양이고 삼성 SK는 죽이면서 이게 딱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카카오뱅크까지 막 예. 추가되었던데. 이게 카카오뱅크도 보면 예. 저는 여러분들 갖고 그 지금 이게 그 홍콩이나 이쪽 펀드들이 카카오뱅크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우리 전통의 대표되는 종목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죽입니다 하면서 예. 시장을 바뀌 이겠는데 걔네들이 갖고 싶은 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한쪽 주고 계속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스위칭의 계기가 언제냐? 저는 8월 26일과 진짜 테이퍼링의 그 일정이 나오는 거. 저는 8월 달 요번에 잭슨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구름이 안 넘어가도 넘어갈 것 같고 예. 9월이나 10월 정도의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든 초점을 환율하고 그다음에 26일에서 9월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 아닙니까? 예. 그때 이 삼성전자를 환율은 1200원 치고 나오면 이건 7자 깹니다. 7만 원을. 그러면 사람 체감 지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만 원까지 그냥 V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8, 9, 10 시나리오로 잡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하늘길을 열렸다도 막혔던 이 부분이 또 북방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저는 이제 연합훈련이 일단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9월달 시나리오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눈에는 9월달에 이제 적십자나 이런 걸로는 북한으로 뭐가 물자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대선 주자를 통해서 하는 게 청와대가 직접 전에 탁현민 미국에 보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시나리오를 우리는 볼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을. 그게 이제 뭐 이산가족 카드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는 한 9월 달 추석 전에서 10월 달에 한번 그 카드가 나오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미국에 언제 보내나. 요게 키인 것 같아요. 미국에 40도 투자하는 그 속도.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한 달 후에는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오나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그게 이벤트로 어떻게 바뀌나. 그게 환율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작동하나. 요거 보시는 게. 그러면 차라리 대표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 한머니들 특히나 뭐 한머니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 표현대로 어마무시하게 큰 손들이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막 공격하고 롱숏 구사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걸렸다 치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어떤 테이퍼링을 비롯해서 조금 돈줄 쪼이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흔들려서 이제 우리 한국만 공격당하는 것
아니잖아라는 어떤 반론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격은 이 정도 해서 얘들이 그러면은 파생까지 동원해갖고 좀 챙겼다 치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갈라 하는데 걔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지금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제 플러스로 돌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거 한 분위기입니다만 요 반등 좀 나오다가 뭐 테이프닝이 됐건 뭐가 됐건 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됐건 아니면 뭐 아프간보다도 더 끔찍한 무슨 국제적인 뭐가 나와서 전반적인 마켓 리스크가 빵 터지면은 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가 이제 그 간단히 해서 매크로 불확실성 이제 이게 전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전체 유동성장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시장이 이제는 페이퍼 텐트럼 수준의 네. 붕괴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펀더멘탈하게나 어널리틱 매크로 시장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그 요새 그게 이제 화두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온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 전략은 항상 그렇지만 양빵 전략이에요. 양빵. 예. 지금 한쪽 죽여오고 한쪽은 계속 모으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고 소설이지만 우리나라 국고채를 어마무시하게 중국 애들이 살 겁니다. 중국이? 예.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매수 에너지를 상당히 달러 베이스의 그 자기네들이 달러 채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정책적으로 아마 선언을 하는지 한번 첫 번째 시나리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의 전략이 공동 부유 전략이라고 요번에 또 이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뭐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런 분위기던데요. 너 그 뭐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개원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저게?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이쪽에서 집중하는 게 네.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예, 그러니까 가까이서 반도체 굴기라든지 예. 이 가까이서 지금 보면 등소평에 이제 선부론에서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으로 이동하는 건데 네. 이거의 정책의 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단계별 공동 부유를 추진하겠다. 단계별. 예.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번 헤지 펀드 전략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마인이 알리바바 상장할 때 VI 만들어 갖고 뭔가 조절하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한번 보여드려 갖고. I 가변 실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때 네. 그냥 나가지 않고 해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고 예. 국내 조절하고 이런 거를 중국 정부가 이제 단계별로 하나 보시죠. 중국 정부가 홍콩을 거점을 해서 그다음에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갖고 죽여놓고 싸게 걷어놓고 자기네들 국유 기업이 그걸 갖게 갖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단계별로 중산층이나 자기네들 에너지로 각각에 준 다음에 이거를 장기 국가 전략으로 하는 반도체라든지 뭐 우주 쪽이든지 기술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고채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지분 M&A 이제 사람 스카우트 해갖고 키우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얘네들 싱크탱크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대만과 우리나라 중심의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기술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얘네들이 M&A 전략이 들어오나 한번 보시죠. 보면 한쪽을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빅데이터, 텐센트, 플랫폼, 교육, 게임, 엔터 이런 이쪽으로 빠지는 에너지를 모두 SMIC라든지 SMIC가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칭화 유니그룹이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리바바 계열사가 그걸 하면서 이제는 막 운영하면서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보면 죽는 쪽과 올라가는 쪽이 분명하게 롱숏이 되는데 다 ZT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굴기가라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귀주 못 해주라든지 예. 사치품 같은 거라든지 교육,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거 아니라 10년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그러면 이쪽으로 순환시킬 때 주도주가 뭐냐?
얘네들도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거 이게 나중에 제가 수소, 인프라, 탄소 배출권 이런 시장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저는 아시아 패권주의로 중국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패권주의로. 그러면 중국 우리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택. 예, 선택의 기로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나라 4대 그룹 기업들을 자꾸 미국에다가 이제 끌어들여서 일자리 돈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 이 4대 그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중국은 패권주의로 가서 니네들 알아서 잘해라고 갈 텐데 예. 이게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거가 또 있고 두 가지 큰 선거. 대선도 있고 지역 단체장 선거도 예, 있고 예. 이런 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의사결정과자들의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테니까 그럼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갔다가 미리 들어갔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떡해요? 히토류 그 국유화 선언 비슷하게 중국에서요. 예, 니네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그 히토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의 그 생산량 많은 게 볼리비아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인데 그게 리튬입니다. 리튬. 예. 그러면 리튬 국유화 그러면 우리가 계속 LG와 삼성 SDI 이걸로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종목들은 마치 또 교육주 때리듯이 이런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번 시간에 제가 이거 와카나랑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 여기에 변동성 미국은 빠져나가서 이제 중국을 골치 아프게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 신장지 이런 노이즈가 아니 뭐 왕이는 벌써 가가지고 뭐 탈레반은 내 친구 하면서 사진도 찍어 올리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도 거기에 그 AIB에 빨리 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AIB. AIB? 네. 얘네들이 왕이 중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머리를 써서 그런지 그동안 1대1로 해서 중국 들어가고 뭐 해갖고 그 상당히 노이즈를 많이 그러니까 그 반감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을 글로벌 그 아시아 은행 개발은행 같이 아시아 중심으로 근데 그게 다 중국 자본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갖고 네. 카타르 프로젝트 같죠. 네.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같죠. 네. 여기도 돈으로 중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리고 국유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동을 하고 있고 이게 벌써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이게 투르크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 이걸 연결해는 또 가스관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벌써 들어가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자본의 AIB가 이걸 됩니다. 이걸 프로젝트가.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가는 먹고 사는 모든 에너지 자원의 연골고리가 이게 벌써 이제 중국의 장기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게 큰 그림으로는 수소 경제입니다. 이게 수소 인프라 1대1로 다 자원과 연결된 이게 앞으로 중국의 큰 미래 전략이다. 그래서 이번에 베이다이어 나오면서 7월 1일부터 선언한 거에서 연차적으로 이제 공동 부유 나오는 거 보고 네. 길은 정해진 것 같아요. 길은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9월과 10월 사이클에 이제 26일 이제 한미 연합훈련 끝나면 이제 사자회담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택권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이제 또
롱숏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걸 노려서 이벤트 넣어서 블랙록은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땡기고 하면서 K자의 에너지를 계속 줄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장이 그래서 저는 지수를 지금 막 논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냥 한 3월달 졌죠. 3월 졌죠. 예, 이번에 2,950?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 남았더라고요. 환율 1,200원 넘어가면 요새 공포의 방법 선물이 7에서 10이 그냥 빠집니다. 예. 그냥 뭐 하루에. 환율 10원도 기본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그 성김하거나 26일 전에 미사일 단추 눌러라. 그럼 동해 가면 모든 상황 이제 다 나왔다. 이런 상황까지 갈지 누른다 그러고 끝내 안 누를지 26일까지 그게 더 겁나거든요. 누른다 그러면서 안 누를 때가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서 계속 오르는 척하다가 퉁 빠지면 네. 그때 우수수예요 다. 그런 상황이 26일까지 특히 지금 다들 또 한쪽이 겁나는데 또 잭슨 홀 테이퍼링에서 또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소리해서 강경에 나오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겁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여기다가 그러다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냥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냥 갑자기 그냥 연쇄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결론은 뭐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그 ELW의 블랙록이 공격하는 거 보고 네. 쟤네들 저거 떨어뜨리는 건 반드시 지금 걷어갑니다. 예, 걷어가는. 예, 걷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히려 방송에다 선언했습니다. 이번 급락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본다. 오히려 작년에는 제가 SK 하이닉스를 7만 5천 원에서 7만 7천 원대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둥글뭉시게 얘기해 그냥 풀베팅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왜? 이게 파생의 롱숏이니까 분명히 최소한 1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봤거든요. 한 30에서 40%.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달에 전체장에 그냥 모든 유동성에서 15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월 달에. 그러면 작년 8월 달 장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어느 게 롱이었고 어떤 게 숏이었는데 그 포지션이 6개월 후에는 1월 초에는 어떤 현상이 나왔나 그것만 보시면 대충 요번 장 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주최하는 애들은 블랙록하고 홍콩 사이드입니다. 제가 그쪽에 그 인맥들이 있어 쭉 가보면 그쪽들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걔네들 동시효과는 11시입니다. 10시 반 11시.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딱 보시면 아침에 미국 시장 영향받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그냥 그 우리들끼리의 그 시장이고 걔네들 본격 시장 진입은 이제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어떤 판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날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26일까지는 그 에너지가 계속될 것 같고 요번에 마지막 아직까지 남은 게 이제 ELW 속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가 EM 때리고 ELW 때리면 그대로 삼성전자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에너지가 근데 이거를 받아주려면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들어야 돼요. 전혀 오히려 거의 같이 때리거나 뭐 올스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율과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초기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를 쓴 게 그 북방 그 선 끊고 연합선 넣고 불안감에서 이제 테이퍼는까지 확산시키면서 부정적 리포트가 그때 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외국 시카고에 있을 때 상황을 판을 만들어 할 때 그 언론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26일에서 9월 중순 되면 이 바람의 방향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렇게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 말씀 듣고 또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이제 채팅방도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갈수록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더 그러네요. 더 이제 그냥 이제 결론만 알려달랍니다. 이게 이제 참 머리 아픈 얘기인데 이 결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 시장에다가 자꾸 결론을 알려달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론은 제가 지금 대표님 오늘 모셔서 제가 잘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7만도 깨질 수 있다 삼성전자. 깨질 수 있다. 제가 지금 대표님 설명 잘 들은 깨질 수 있다. 애들 공격하다 보면은 결국 그러다 보면은 신용을 썼거나 뭐 아니면 그런 어떤 분위기가 다른 여타 종목들한테도 가서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바깥에서도 같이 뭐 어수선하다 보면은 우르르 밀릴 수 있으면 좌우지간 반대 매매 나가는 쪽으로 신용 쓴 사람들은 뭐 용빼는 제재 없이 그냥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사람이라면 전자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그냥 이 장에서 털리지 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첫 번째 전자 네. 들고 계신 분은 이 장에 네. 털리지 말고 추가 살 수 있는 분 떨어질 때 더 겁내지 마시고 사자. 사자. 그리고 이미 사졌어요. 네. 근데 이게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거를 머리 써서 끊었다가 더 떨어진 싸게 더 사겠다는 머리도 쓰지 마라. 이럴 때는 이 속도는 그냥 주무셔라. 대응을 아니면 제가 하는 전략 같이 네. 해지 전략 걸어라. 어느 선에서 선물 매도를 치든지 풋옵션을 1억당 300만 원만 치면 됩니다. 현물 1억에 한번 1억에 300만 원이 300만 원만. 그러면 주식은 안 팔면 평가손이에요. 그러면 왜 300만 원 정도 갖고 요새 이 변동성에 예. 그 300만 원이 이 떨어지는 마이너스를 거의 보존을 시켜요. 예. 그 전략 써라. 예. 그리고 위클리 옵션 100에서 200만 원이면 돼요. 아하. 그러면 삼성전자가 7% 빠졌어요. 예. 이번에 100만 원이 1,500 됐어요. 예. 퉁쳐요. 퉁쳐요. 그거 놓고 삼성전자를 그 돈으로 더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한 달간의 전략이에요. 그래 거짓거리를 갖다가 자들은 블랙록을 비롯해서 저 기관들이나 저 외국계 헤지펀드는 늘 그게 가능하니까 현물 뭐 지수가 뭐 한 10% 빠져도 파생해서 늘 해칭을 하든지 더 먹고 가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이게 떨어뜨리는 걸 손해 보는 거예요. 예. 선물은. 예. 근데 여기서 3% 5% 손해 드는 걸 레버리지 이렇게 여기서 이걸 커버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다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가 이 사진 걸 지네들이 오히려 예. 턴 거를 빅펀드로 사 모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익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예. 3개월 후나 6개월 후라고요. 예. 그 시차를 견뎌야 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 떨어지는 칼날 이 네. 속도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방법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선 전체 물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질 때. 그럼 30% 끊어요. 예. 그 단가 끊는 단가 돈 번 다시 사요. 예. 매매가 어떨 때는 서너 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스킬이 있는 떨어진 거를 그 다음날 7이나 10% 더 빠지면 다시 또 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판 거를 늘리는 거예요. 같은 돈 갖고 떨어질 때는 100주가 110주 됩니다. 그 작업을 떨어질 때까지 하다 보면 네. 놓치는 타임이 딱 나올 거예요. 네. 그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때는 고가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사줘야 돼요. 내가 자기가 산 단가보다 더 튀어오를 때 네. 그때 놓치시면 괜히 끊고 잘못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물량 갖고 조절하면 안 돼요. 한 30이고 스킬 있으면 50%.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에 제가 그 운영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게 대주주 전법입니다. 네. 물량 늘리기. 네. 100만 주를 250만 주 늘리는 사람을 봤어요. 100만 주를. 그때 심지어는 이런 거 하지만 악재를 신문에다 냅니다. 악재를.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놀래갖고 그냥 팔잖아요. 그거를 지네들이 다 사모아요. 네. 그 다음 다 완료됐죠. 예. 신문에 호재 떠트려요. 그렇죠. 그래놓고 6개월에 팔아요. 근데 예. 그게 왜 걸렸냐. 내부자 배분에서 뭔가 사단이 났었나 봐요. 잘 나눠 무으면 될 낀 예. 혼자 처먹겠다고. 그래갖고 네. 감옥 가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거버넌스 때 꼭 이제 이거는 좀 민감한 거라 예. 제가 얘기 안 해드리고 시간 외에 하한가 만들어요. 아니면 악재 뉘앙스의 팩트에 또 그룹에도 가끔가다 그래요. 거버넌스가 예. 되면. 근데 악재 뉴스 나면 우리는 뭐 계약이 될 줄 알았다가 이행이 안 됐다라든지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부정적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시간 하한가 만들고 노래에서 우수수 털죠. 네. 싹 걷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일 때는 이 넥타이맨 어떤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 머니 게임을 하는 펀드들도 무지 많아요.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머니 게임들. 예. 그러니까 머니 게임들 사고 방식은 판을 흔들거나 만들거나 시장을 속이거나 해서
이득을 취하는 펀드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순진하게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러지 마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마켓에 큰 판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빠져나오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빠져나가는 거는 저는 최악의 실수다라고 봅니다. 최악의 실수다. 중국판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오바마 독트린 해갖고 이때 피보트 아시아 하면서 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갔을까? 그때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2014년인데 지금 지나서 여기다 중국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게 저는 이게 중국한테 상당히 이게 보면 이제 신장지구 탈레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이즈주지만 이게 1대1로 그 옛날에 보면 고손지 장군도 일로 통해 갖고 정벌 가지 징기스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 통해서 저 유럽 괴롭히는 거거든요. 예. 이 길을 막아줬던 미국이 이걸 20년 자기네들 에너지가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가 저는 줄어드는 것 같아 자꾸. 달러 패권이 자꾸 저 동남아시아에 거의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 지나봤는데 여기도 보면 중국 자본한테 진 것 같고 미얀마나 군부 쿠데타 이러고 캄보디아는 부동항 내고 예. 거기에 말라카이 해협이 딱 밑에 게서 오면 막았는데 그거를 다 막아도 괜찮아. 그래서 다 길을 터놨잖아요. 이제 해양 6대1로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면 육상 6대1로 게임인데 이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들 이게 보면 골 때리는데요. 저는 유럽 큰일 났다라고 봅니다. 유럽이 큰일 났다. 유럽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최대 산지가 양귀비 산지인지 아십니까? 아까 뭐 리튬 말씀하셨지만 야들은 양귀비를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마약 만들어갖고 예. 그러니까 텔레반 자금줄이 마약이에요. 예. 근데 미국이 그나마 유럽으로 퍼지고 이런 거 막았거든요. 다 불지르고 뭐하고. 이제는 이걸 뭘 막겠습니까? 다 터졌는데. 그러면 얘는 이 서민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해갖고 이거 누가 갖고 했어요? 전 세계 마약업자들이 다 아프가니스탄을 했고 이게 그럼 막지 못하면 유럽부터 확 퍼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지금 정신이나 홍위병 전략, 홍색 전략을 왜 쓰냐? 여기 통제하고 지네들은 가까이에서 청나라가 아편 때문에 망한 걸 아주 뼈저리게 지금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 전략이 완전히 게임, 정신, 교육. 그래서 중산층 키우면서 서민들 마음 얻으려면 뭐예요? 교육 평등. 주거지 문제에 대한 거 국가가 해줘. 대신 나한테 충성해. 이러면서 장기 전략으로 기술 관련된 걸로 끌고 가면 저는 이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플래닝 같거든요. 이게 시동을 거는 게 지금 이제 시동 거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10년을 좌우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부를 키우려고 그러면 저는 AIAB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왜 북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 저는 북한하고 뚫린다고 보는 입장. 막힌 건 뚫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교육받은 거는 절대 그거 부정적 시각이거든요. 저도 아버님 군인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나라의 방향성은 이제 투 트랙으로 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제와 군사는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미국 전략가들이 이제 선택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전략에서 어떤 개념은 제가 그래서 KT나 한국전력 이런 것들을 장기 전략으로 10년 묻어두자 시간 여행하자라는 게 저는 KT 가까이서 통신비를 북한 주민이 내는 시대를 그려갖고 그걸 전략을 짠 거거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꿈의 주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실현됐을 때 상황.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통신 보안 뭐 여러 가지에서 외국인 제한이 확 풀려버린다고요. 예. 그럼 나중에 우리가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 돼. 20년. 나는 이게 KT가 그렇게 되는 세상이 이제는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우리 인적 자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이든 현대로템이든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 지금 왜 6대 그룹이 수소연맹을 설정했나? 결정 방향은 이미 기업들 장사하는 그 CEO들이 벌써 판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제가 8개월 동안 그쪽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현대모비스 사람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수소 인프라의 중심으로 만들 거예요. 포스코, 현대모비스 그 에너지가 우리 1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어나이스든 부생수소만 만드는데 그거 갖고 어디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 부생을 그린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는 걸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하면서 이게 중국하고 유럽도 그 길로 가요. 그리고 가스관이라는 게 그 개념의 육로를 연결하는 또 배는 냉각 압축해서 배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도체 굴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삼성전자 보듯이 앞으로 수소라는 단어에 관련된 종목들을 아주 싼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2차 전지 소재들이 지금 뭐 에코프로나 첨보가 3년 전 주가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거 같은 거를 지금 첨보 찾는 것보다 앞으로 그렇게 된 거를 찾는 게 저는 수소 장비, 수소 연골고리의 이 기업들끼리 연맹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번 급락은 내가 해지 전략이 쓰지도 없거나 끊어갖고 물량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주무세요. 잠자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꺼요. 그리고 그냥 10월이나 12월 중에 삼성전자가 쭉 6만 원 봤어요. 네. 그러다가 8만 원이 다시 돌파합니다 할 때 그때 키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나 있나 지금보다는 훨씬 나지 않을까. 그리고 10월에서 12월 되면 이제 연준이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테이퍼링 보고 말고 금리 인상할 때까지 금리가 너무 초금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이제 막상 한 번이나 두 번 할 때까지는요 견뎌요. 워낙 낮춰놨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일으켰거나 연끌해갖고 뭐 집에서 그거를 능가하는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건 다쳐요. 금리 두 번 할 때까지. 그런데 그냥 금리 수준으로 해갖고 정상적인 에너지면 그냥 금리 한 번까지는 쉽게 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일으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전투적 사고로 이러한 에너지에서 급락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지 말고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주무시든지 목표 단가 오면 정합판 키시든지 아니면 나는 해지 전략을 할 수 있어 라면 해지 전략. 지금 이런 변동에서 1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까지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계속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2000% 봤어요? 3000% 봤어요? 5000%까지 오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율이 결정할 겁니다. 환율이. 그래서 해지 전략을 계속 하다가 대충 8월 26일부터 9월 만기 딱 보면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면 그때 세상은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가 이제 왜 현대모비스 이제 집중적으로 삽시다. 마치 작년도에 시젠 절대 가면 크게 다친다. 제가 시젠 30만 원 때 예언까지 했어요. 6, 7만 원 본다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그때도 욕 무지 먹었거든요. 근데도 나중에 보니까 지금 거의 무상증자까지 하고 이 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는 많이 오른 거예요. 가치 대비. 예. 그리고 가장 어제는 뭔가 분포해서 일반 털어내고 지금 현대차 주가 현대모비스 딱 보고요. 카카오뱅크 딱 보면 오늘 카카오뱅크가 현대차를 이겼더라고요. 시총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야. 아닙니다, 그게. 그걸 만든 외국인이 홍콩계 애들이에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이거를 추진적으로 하겠나? 천만에 맞습니다. 제가 카카오도 블랙록이 오픈하면 15만 원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한 3개월 됐나? 3, 4개월 됐죠? 그때부터 15만 원에서 수익 납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의 전략은 뭐예요? 새로운 애들을 자꾸 상장시켜 갖고 가치를 높이고 기존에 컸던 거를 보면 안 빠져요. 근데 네. 이게 계속 팔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계속됩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하지 마시죠. 카카오 게임도 10만 원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해드린 것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전통주로 가시죠. 현대 모비스, 현대차 얼마나 싸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글로벌 전체적인 그 텐트럼에서 이제 경기 중국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 대상들이거든요. 국영제는 다 죽어. 네. 예. 저는 그게 최대 호재 같아요. 심리가 그쪽으로 몰리는 게. 그러면 판을 연 사람들은 이게 일반들 물량 딱 걷기 딱 좋은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모비스를 저는 탑픽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빠졌어요. 2,950. 네. 3,400 가려면 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카카오뱅크 갖고 3,400만. 아니거든요. 해당 뻔하거든요. 그때는 다른 논리 만들어갖고 삼성전자가 또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야지 3,400이나 3,500을 가죠. 네. 그러니까 해답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의 심리에 자꾸 역사이클에 걸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8월 5일 10일에서 아까 하늘길 끄면서 지금 판을 이제 지하 땅굴 치면서 공포를 만들어 갖고 어디까지 만드는지 한번 볼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속도의 법칙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눌러갖고 공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력같이 팍 튀어오르는 기점이 딱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누르다가 갑자기 탁 튀는 느낌. 그게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치는 감과 현대모비스는 30만 원을 치고 들어갈 때. 그때가 우리는 그러면 다른 논리를 설명할 거예요. 그 우리 여기서 또 그럼 다른 논리의 환경에 또 뭔가 글로벌 변수에 뭔가 누가 떠들어 줬겠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까. 그거를 또 설계하는 CIO들의 그 천재들의 그 또 빅데이터 만드는 거를 경로 우전성으로 계속 추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 청와대 중심으로 내년도 대선의 그림을 그리는 이제 종전까지 가나 한번 볼랍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지금 말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지만 정상회담 하나 보냅니다. 그냥 괜히 거기 타이밍 참 못 맞춰요. 그 싱크탱크들이 참 주식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거 노출될 때도 딱 타이밍 오히려 점수 깎이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알겠는데 발표 시점은 완전히 역사이클에 걸리게끔 만드는 거 보고 참 저쪽에도 그 주식줄 쪽 이 시장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좀 컨설턴트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저기 뭐야 조금 뭐 한 5분 정도 있으면 미국장 열리는 거 보고 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채팅방을 계속 이렇게 같이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채팅방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제작진들하고 좀 저기 의논을 해가지고 주간 전망대를 그냥 한 20분 정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2부, 3부 합해가지고 뭐 다들 그냥 듣기 싫어하세요. 그 결론이 뭐냐입니다. 이 결론 없고 답 없고 이거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해를 구할 수 없는 여기다가 자꾸 결론을 달래요. 결론을. 투자자는 결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투자자님들한테 뭐 지금 이게 저도 지금 2시간 반을 갖다가 지금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결론을 달랍니다. 결론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본인이. 그거 잘못된 시각이에요. 본인이. 지금 결론 달라 하면서 어떻게 주식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투자자들 그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꾸 결론 달라면서 뭔 놈의 뭔 용기로 주식을 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네. 지형 지물이나 그 환경의 바람이 그 순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판단 능력과 엄폐해서 찾아다니야지 그 순간에 이 소대장님 뒤에 작전을 어떻게 하면 바로 죽죠. 그러면 안 돼요. 소대장 쏠까요 말까요?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결론의 점으로 해갖고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대로 가다가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서 네. 목표가 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목표가 이게 목표까지 갈 거냐 아닐 거냐 그 종목이 목표에 달성이 된다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든 올랐다 꼬꾸라지든 그 네. 목표까지 가는 훈련과 생각과 에너지가 더 중요한 거고. 아니 훈련 필요 없고 어. 선물 뭐 파생 뭐 모르겠고 공부해도 어렵고 들어도 모르겠고 결론만 알려달래요. 그럼 주무세요. 매매하지 말고. 어. 괜히 이 떨어진 칼날에 그 멘탈이 안 되시면 거기다 엮여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응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 뭘 대표님은 뭔 종목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겁 안 나세요? 겁나죠. 말씀하셨다가 한 1, 2주만 빠졌다가 결국 말씀하실 때 레벨 그 위로 올라가도 그 1, 2주를 견디시기 힘들 텐데 아유, 그 그게 듣는 무슨- 욕이 아이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아 무슨 상관이냐. 예. 그거는 갖다 얘기를 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 38년 동안 싸우면서 제 말대로 딱딱 맞은 게 반밖에 안 돼요. 그러시죠. 반은 다 틀려요. 까꾸로 가거나. 반이면 대단하신 거지. 그럼 까꾸로 간 거 어떻게 하는데? 반 맞을 때 벌고 반 틀릴 때 덜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조절하거나 네. 틀린 거를 기다렸다가 맞은 거 갖고 메꿔서 다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조절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감정이입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가 뛰어나서 그래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주시장 제가 지금까지 38년 합니다. 이해되는 게 3,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깜깜이 같아요. 그걸 뭘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여기 보이지 않는 천재나 그 시대 30%밖에 모르신다는 스스로가 30%밖에 모르신다는 대표님을 갓성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도 누구 모니터를 해갖고 내가 아바타가 돼서 네. 따라다니겠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가 본인이 있고 그러면 이게 충돌돼 갖고 갖다 얘기해서 주와 입마당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제가 쭉 해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무르드듯이 하라 생존 전략 네. 그리고 맞추려고 좀 하지 마라. 맞추려고 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틀리면은 아유 재수 온 붙었다.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기간에서 그때까지 딴 거 조절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요새 제가 그 자산가 중에 삼성전자가 크게 물리신 분, 제가 제 말을 안 듣고 많이 갖고 계세요. 이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담보 잡고 삼성전자 더 사요. 그걸 받아주진 그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갖고 대신 그분은 왜 그러냐? 딴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리스크할 수 있을 만큼 거시더라고. 그래서 5만 원까지 빠지라고 그래요. 오히려 네. 5만 원까지 가면 이거 담보 잡아갖고 더 사서 물량을 한 50%더 늘겠다. 이런 배포가 있으면 아니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전투를 수립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한 달 전인가 우리 주간 전망대도 저기 기타 들고 와서 노래 좀 부르자 하길래 저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네. 한 1년 반 넘게 아무거나 사도 오르고 아무 때나 들어가도 오르고 빠질 때마다 사면 막 먹고 했던 1년 반이 조금 이렇게 후유증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모프로를 그냥 하지만 이거 장난같이 여러 가지 컨텐츠지만 이 전투는 쌀벌한 시장입니다. 이 가까이서 판을 만드는 거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직관과 느낌으로 봐야 되거나 발을 담가봐서 느껴져야 되는 이런 전쟁터에 예. 그냥 뭐라 할까요? 이거 여기에서 흥청망청의 이 분위기로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갖다 얘기해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모니터를 딱 보면 전쟁터에 이게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여기가. 메타버스 시장이에요. 내 돈을 갖고 싸워서 나가 전투에서 내 가족이나 이런 거를 먹고 살리는 전쟁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긴장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봐야 되는데 예. 그거 집중력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이거거든요. 여기에
낭만과 흥망과 이거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거는 분위기를 잘못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또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넣어달라고만 그래요. 입에 넣어달라고. 결론이 입에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독약인지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그 전도할 때 저 과외 금지시키고 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선생님 집에 와서 공부 좀 하래요. 알고 보니 과외인 거예요. 근데 뭔가 했더만 죽이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가르쳐 준대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돈 쓰기 싫어서 안 받았지만 들리는 소문을 그래 뭐 답만 가르쳐 주십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혹시 또 이제 대표님 계속 나오시잖아요. 우리 주간 전망대. 그냥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 오십시오. 이거다. 답을? 답만? 그건 별로 힘들지. 힘든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고를 할 수 있는 연골고리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저기가 그냥 그거 말고 그냥 답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세요. 예. 그럼 의사결정.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그분이 안 보든지 해야지. 그걸 그게 싸움 정도에서 이게 답을 잘못 답정력 그분 사고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은 이거 주시장에서 큰일 나요. 그러면 한번 답만 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답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거는 나한테 에너지가 클 건지 절 건지 이걸 느낄 수 있는 직관이나 판단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시점에서 이거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답은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최근 몇 주 동안에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오면서 대부분은 그동안에 문제 수긍하면서 또 어떤 대표님의 그 촉을 갖다가 믿어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북한 관련한 말씀은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수긍은 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지금 공격하는 애들이 그거를 이벤트로 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벤트 드라이브는 그 전략을 쓰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의 에너지로 아마 이용을 할 겁니다. 내년도 대권까지. 네. 어디 한번 보시죠,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프간만 하더라도 그 아프가니스탄이 저 소련군 들어갔을 때가 1979년입니다. 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저 뭐 고등학교 때도 신문은 보던 습관이 있어갖고 그때 무슨 뭐 흑백 사진에 아프간 군 들어가고 뭐 아프간에 뭐 이상한 뭐 친소 정보 하나 들어서고 하는 이 79년부터 공부를 해야 지금 이 아프간 사태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즘 나오는 뉴스 한 줄로 뭐 바이든이 우쨌네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만만찮은 예. 어떤 그룹을 하면 투자 역사, 그 그룹의 투자 역사, 창립은 언제 예, 됐고, 예.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고, 거기에 구성은 어떻게 됐고, 네. 이 사람은 누가 연결됐고, 지금 위치는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고, 이게 예. 의사결정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투자 역사는 계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답만 달라. 그거 참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장하고 미국장 열리고 한 6분 됐는데 일단은 뭐 미국장은 일단은 상승 출발입니다. 상승 출발이고 한 83원대까지도 올라가던 NDF 시세도 다시 이제 81원 초반이고 하니까 이 흐름이 이제 조금 계속 탄력이 붙어서 지수 상승폭 늘리고 NDF에서 환율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일간 차트상의 200일선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갖다 형성할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나스닥 얘기고, 성김 보세요. 성김 보시라. 또 성김 봐갖고 또 북한에도 미사일 좀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 얘기 제 얘기 하려니까 도저히 대표님하고 15분 20분 갖고는 안 되겠네. 또 뭐 다음 주에도 나오셔갖고 또 예. 1시간 가시죠. 예. 아유 오늘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뭐 그거 어렵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장 많았습니다. 언제 싶으시면은 그냥 코스피 월간 차트만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예. 이 정도는 수시로 있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만한 소리 같았던 전문가들의 사족 같았던 소리, 신용은 쓰지 마십시오 했던 것이 이런 장에서 이제 힘든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버티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비유와 상관없이 털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종종 있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보면은 조금 회생불능의 치명타를 입는 것이 이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들 다음 주 또 인포맥스 라이브로 월요일부터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간전망대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